안녕하십니까. 라타로 일본어 학원입니다. 오늘의 일본어 학원에서 공부할 단어는 온조시입니다. 온조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볼 것 같으면 온조시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御曹司、御曹司、御曹司。 예, 온조시라고 발음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御曹司、 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御曹司。 같습니다. 이 온조시는 요 사이에는 돈 많은 집안의 아들, 명문 집안의 자제를 온조시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무언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온조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으면 아버지가 나이 60 넘어가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비서를 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온조시라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御曹司、 御曹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조시란 단어를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요. 지금은 첫 번째,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가의, 쉽게 말하면 정부의,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의 호주 상속권이 있는 아들, 주로 맏아들이 됩니다. 뭐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집의 권력이나 위치나 재산을 일부 분배받아서 나가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온조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겐지모노가타리 아시죠? AD 1000년경에 겐지모노가타리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이 겐지란 것은 원시입니다. 삼수변의 원, 원래 원시의 맏아들의 큰 집의 아들을 온조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겐지모노가타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시의 집안은 AD 1000년경에 등장해서 계속 권력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집, 겐지 집안의 큰 집에서 나온 아들을 온조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명문의 자제, 이름 있는 집안의 자제 혹은 이름 있는 집안의 맏아들. 요사이는 둘째 아들에 관해서도 온조시라고 합니다. 상속법이 바뀌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둘째 아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재산을 분배받아서 잘 살거나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관직에 등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일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릅니다. 일본은 봉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잘 적절하게 조절을 잘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권력, 재산, 명예 이런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을 온조시라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御曹司、御曹司。 근데 이제 슬라이드, 동영상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 온조시는 한자로 보면
어조사라고 써놓고 어조자라고 써놓습니다. 어떻든 어는 존경한다는 뜻, 높은 사람이란 뜻, 뭐 이런 거니까 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를 않겠습니다. 근데 이 조는 여러분 금방 뭐 한자를 잘 모르는 분도 아실 겁니다. 창녕조씨가 이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씨, 그 다음에 이 조란 것은 한자사전에 있는 용어를 보면 마을이란 뜻으로 됩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청이란 뜻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관청과 비슷합니다. 사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이란 뜻도 돼요. 내 방. 그 다음에 신뢰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됩니다. 중국에는 조나라라고 있으니까요. 나라 이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온조시를 쓰게 되었던 가장 이야기의 출발은 뭐냐면, 명문 집안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자거나 같은 방에서 기거를 합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지금은 방이 아파트나 맨션이나 단독주택이나 각각의 방이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 다다미 집에서는 30평짜리 다다미 방에 같이 이불을 펴고 자거나 혹은 중간에 다다미의 중간에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방을 하나로 쓸 수도 있고, 또 잘 때는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칸막이 역할가 된 방에서 바로 옆에서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집은 옛날에는 다다미 방이면 방이 하나의 셈이었습니다.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서너 수로 나누어서 쓰기는 하지만,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의식을 치를 때에는 방을 하나로 썼죠. 그런데 이제 그 명문 집안의 아들이 나이가 커서 이 다다미방, 부모와 살았던 다다미방 큰 방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자기의 방을 갖게 됩니다. 별채가 되겠죠. 별채를 아들이 갖게 될 때, 그때부터를 온조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 온조시, 그러나 자기의 방을 온조시, 별채로 온조시, 갖게 되었을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조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라고 사라고 씁니다. 이 사라는 것은 측하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つかさ、 측하사. つかさ、つかさ、 별도로 관청, 직무, 직업 이런 겁니다만, 이 사는 별도의 관청이나 관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 성인이 되었을다,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전문적으로 별도로 자기의 방이 있거나 자기의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 쩨가사를 씁니다. 그러나 쩨가사를 다른 한자와 붙여서 쓸 때는 대부분 쩨가사라고 하지 않고 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단은 つかさ、 지금은 쩨가사로 보고 있습니다. つかさ、つかさ、 예를 들면 왜 시로 발음하느냐, 어떤 걸 발음하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서시를 말씀드리면 서시를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서시. 초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초밥을 서시라고 합니다.
서시 할 때 수사라고 하죠.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도 일, 직업 이런 개념으로 스카사를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온조시는 명망 있는 집안, 돈 있는 집안의 아들을 온조시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부모의 신분을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스카사, 사실은 스카사. 일본은 신분제 봉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조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자는 창녕조시 같은 성이기도 하고 마을이기도 하고 관청이기도 하고 관아이기도 하고 방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시로 써 있습니다. 사로 쓰인 게 시로 써 있습니다. 온조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조시, 아직은 가장이 돼가지고 집안의 온조시. 통솔 권한을 물려받지 온조시. 못한 아들을 말합니다. 온조시,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의 아들도 온조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 정치에 입문을 했다면 그 사람도 정치의 온조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온조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